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네. 삼겹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파스 붙여도 등 통증이 안 가시네요. 살이 빠지긴 하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지금 이 말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혹시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영상을 절대 끄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28년간 대학병원과 개원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제게 선생님, 그때 왜 몰랐을까요? 라고 물으실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68세 환자분 한 분을 보냈습니다. 1년 전부터 신호가 있었는데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대요. 주변 친구들도 우리 나이엔 다 그렇지 뭐라고 했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그 증상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왜 췌장암이 이렇게 무서운가? 췌장암, 의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암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발견이 너무 어렵습니다. 췌장은 배 한가운데 깊숙한 곳 위 뒤편에 숨어 있어요. 손으로 배를 아무리 눌러봐도 절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겨도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둘째, 진행이 무섭도록 빠릅니다. 다른 암들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췌장암은 달라요. 몇 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퍼져나갑니다. 셋째, 생존율이 낮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분 100명 중에서 5년 후에 살아계신 분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통계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하면요, 생존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의 열쇠는 여러분 손에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신호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신호 1번은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65세 박 선생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고기를 드셨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뭔가 이상하셨대요. 삼겹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못 먹겠어. 처음엔 그냥 넘어가셨어요. 나이 먹으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나 보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이제는 일반 밥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지고요. 트림이 계속 나오고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계속 났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대변이 이상했대요. 물에 뜨고 변기에 기름기가 남고 냄새도 평소보다 지독했어요. 이게 바로 췌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요. 특히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를 많이 만들죠. 그런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효소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음식, 특히 기름진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소화가 안 되지 뭐. 일반적인 소화 불량과 췌장 문제는 분명히 달라요. 일반 소화 불량은요, 며칠 지나면 좋아지고, 소화제 먹으면 나아지고, 가끔씩만 불편해요. 췌장 문제는요, 계속 지속되고, 소화제 먹어도 안 나아지고, 점점 더 심해져요. 특히 기름진 음식 먹을 때 심해요. 그리고 대변을 꼭 확인하세요. 대변이 밝은색이고 물에 뜨고 기름기가 있으면요, 이건 췌장에서 보내는 명확한 신호예요. 신호 2번은 등이 아픈 거예요. 이 증상이 제일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엔 등이나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췌장암으로 인한 통증은 달라요. 62세 최 선생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최 선생님은 작년 초부터 등이 아프셨어요. 정형외과 가셔서 디스크라는 진단 받으셨죠.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한의원도 가보셨어요.
하지만 전혀 안 나아졌어요. 밤에는 더 심해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진통제도 잘 안 듣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선생님, 명치에서 시작해서 등으로 쭉 뚫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췌장암 특유의 통증이에요. 왜 이런 통증이 생길까요? 췌장이 척추 바로 앞에 붙어 있거든요. 종양이 자라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그 신경이 등으로 연결돼 있어서 통증이 앞에서 뒤로 관통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췌장암 통증의 특징을 정리해 드릴게요. 명치나 윗배에서 시작해서 등으로 퍼져요. 식사와 상관없이 계속 아파요. 밤에 더 심하고 앞으로 구부리면 조금 나아져요. 진통제가 잘 안 듣고 정형외과 치료 받아도 안 나아져요. 만약 60세 이후에 갑자기 허리나 등이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프다면요?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신호 3번은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좋아하시거든요. 70세 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살이 빠져서 좋은 줄 알았어요. 정 선생님은 5개월 동안 10kg가 빠지셨어요. 특별히 운동하신 것도 아니고 식단 조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 거예요.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고 했고요. 본인도 다이어트 안 해도 살이 빠지네 하고 좋아하셨대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밥맛이 없어지고 항상 피곤하고 몸에 힘이 없었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었어요. 이건 좋은 체중 감소가 아니에요.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왜 살이 빠질까요? 첫째, 소화가 안 되니까 영양분이 흡수가 안 돼요. 아무리 먹어도 몸에 안 들어와요. 둘째, 암세포가 식욕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거예요. 셋째, 암세포가 엄청난 에너지를 빨아가요. 몸은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살 빠지니까 좋네.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면요. 이건 위험 신호예요. 이런 경우 즉시 병원 가세요. 3개월간 체중의 5% 이상 감소인데 예를 들어 70kg에서 66kg로 감소하거나 6개월간 체중의 10% 이상 감소 또는 체중 감소와 함께 식욕이 없거나 체중 감소와 함께 계속 피곤해요.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요. 신호 4번은 눈이 노래지는 거예요. 이건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67세 이 선생님은 아침에 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눈이 왜 노래요? 간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엔 못 믿으셨대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까 정말 눈에 흰 자위가 노랬어요. 그리고 피부도 점점 노래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바로 황달이에요. 황달은 췌장암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황달이 나타났다는 건요. 이미 종양이 어느 정도 커졌다는 뜻이에요. 왜 황달이 생길까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관을 통해 장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요. 이 담관을 눌러서 막아버려요. 담즙이 막히면 혈액으로 역류해요. 그 담즙의 노란 색소가 온몸으로 퍼져서요. 피부와 눈을 노랗게 만드는 거예요. 황달과 함께 이런 변화도 나타나요. 소변이 진한 갈색, 콜라색으로 변하고 대변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해요. 피부가 심하게 가려워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황달이 나타나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신호 5번은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 못하시는 신호예요. 66세 한 선생님은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당뇨병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가족력도 없으시고 비만도 아니신데 말이에요.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 혈당이 잘 안 잡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꾸고 용량을 늘려도 마찬가지였고요. 6개월 후
배가 아파서 병원 가셨을 때요. 그제야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80% 정도가요. 암 진단 전에 당뇨병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악화돼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거든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고요.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인슐린 생산이 줄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6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 진단 또는 가족력 없고 비만 아닌데 당뇨 발생하거나 기존에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당뇨 진단과 함께 체중 감소하거나 당뇨 진단과 함께 복통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당뇨 치료만 받지 마시고요. 췌장 정밀 검사를 꼭 받으세요. 신호 6번은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는 거예요. 58세 윤 선생님은 1년 사이에 3번이나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하셨어요. 술도 거의 안 드시는데 말이에요. 의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췌장염이 자꾸 재발할까?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에 작은 종양이 있었어요. 종양이 췌관을 부분적으로 막아서요. 반복적으로 췌장염을 일으킨 거였어요. 급성 췌장염의 증상은 정말 심해요. 갑자기 시작되는 극심한 복통 그리고 통증이 등으로 퍼져요. 심한 구역질과 구토가 나고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요. 급성 췌장염 자체는 음주, 담석 등 여러 원인으로 생겨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췌장암을 의심해야 해요. 명확한 원인 없이 췌장염 발생하거나 췌장염이 반복적으로 재발하거나 60세 이후 처음 췌장염 발생하고 술을 끊었는데도 췌장염 지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1세 김 선생님 이야기예요. 김 선생님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셨죠. 4개월 전부터 이런 변화들을 느끼셨대요. 체중이 4kg가 줄어들고 가끔 명치가 불편하고 소화가 예전만 못했어요. 또한 피곤했어요. 주변에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달랐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셨대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모든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의사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요. 김 선생님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복부 CT를 찍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췌장에 1.3cm 크기의 작은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아직 초기였고 다른 곳으로 안 퍼진 상태였어요. 즉시 수술 받으셨고요. 지금은 3년이 지났지만 재발 없이 건강하세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그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면요?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은 게 제 생명을 구했어요. 반대로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요. 69세 박 선생님은 1년 동안 여러 증상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안 가셨어요. 가족들이 권해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결국 황달이 나타나서야 병원 가셨는데요. 그때는 이미 췌장암 사기였어요. 수술도 불가능했고요.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조기 대응이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자신의 몸을 관찰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을 체크해 보세요. 체중을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체크하시고, 식욕을 평소와 비교해서 체크하시고, 소화 상태를 특히 기름진 음식 먹은 후 체크하시고, 통증을 확인하시고, 대변 색깔과 모양 그리고 소변 색깔 그리고 피부나 눈 색깔을 체크해 보세요. 이 중 2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이상하면요. 즉시 병원 가세요. 둘째,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얼마나 자주 그래요? 점점 심해지나요? 다른 증상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이 증상들이 췌장 문제일 수 있나요?
췌장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CT나 MRI 검사가 필요한가요? 제 나이에 얼마나 자주 검사 받아야 하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셋째, 위험도를 확인하세요. 다음 중 해당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위험군, 60세 이상이면서 흡연 오래 하신 분, 그리고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만성 췌장염 병력이 있고 당뇨병으로 진단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매년 췌장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넷째,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담배를 끊으세요.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3배 높여요. 술을 줄이세요. 과음은 췌장을 직접 손상시켜요. 체중을 관리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다섯째, 정기검진 계획을 세우세요. 나이와 위험도에 따라 60세 이상 위험요인 있으신 분, 매년 복부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하시고 60세 이상 위험요인 없으신 분, 2년마다 복부 초음파 검사하이고 고위험군, 매년 복부 CT 또는 MRI 검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불안하셨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포가 아니라 준비예요. 췌장암은 분명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절망적인 병은 아니에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완치도 가능해요.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 손에 있어요. 저는 28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당신 몸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의사는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신호를 포착하고요. 병원을 찾고요. 검사를 받는 그 첫걸음은요. 여러분이 떼셔야 해요.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요. 이상한 증상이라도요.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 가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의사에게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첫째, 지금 바로 자신의 몸을 돌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 해당하는 게 있나요? 있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병원 예약하세요. 둘째,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세요.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 이 영상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셋째,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겠어요. 매년 정기 검진 받겠어요.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겠어요. 이런 짧은 다짐이면 충분해요. 넷째,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췌장암은 조용한 암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침묵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속삭임이라도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요. 작은 경각심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우연이 아니에요. 관심과 행동의 결과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28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의사로서요.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해요. 그 생명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감사해요.